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노후, 은퇴 이후 노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주제가 포괄적이고 준비해야 될 게 많고 개별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라서 앞으로 틈틈이 노후, 편안한 노후, 그 다음에 은퇴 후 준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계속적으로 찍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큰 줄기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하여튼 노후 준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죠. 언론 매체나 아니면 우리가 재테크 책을 읽다 보면 노후 준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일반적으로 노후에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제가 최초의 영상을 시작할 때는 주로 연령층이 50대, 60대가 많았습니다. 제 지인들 거의 한 60 전후 되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걱정인가 하면 나는 한평생 이렇게 어떻게든 한평생 살았는데 내 자식 세대가 애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시라,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586 세대입니까? 486, 지금 586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성장의 그 시기에 열매를 잘 먹었죠. 정치권에서도 보면 흔히 예전에 486입니까? 이런 세대들이 지금 586이죠. 이런 세대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가 지금 그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그 패러다임의 그런 환경 속에 살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죠. 갑자기 어떤 모든 변화가 포괄적이고 속도도 아주 빨랐다. 그래서 적응을 못하고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대 전후의 그 자녀들이 20대, 30대가 됐을 때 상당히 힘든 거죠. 자, 그랬던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추후에 좀 상세하게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최대 고민거리 아주 많습니다만 크게 봐서 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60대 분, 70대, 80대 제가 요즘에 그 요양병원에 일주일에 한 작게는 3번, 많게는 한 5번 정도 가는 관계로 지금 벌써 한 1년 넘었는데, 가다 보면 좀 우울해지죠? 우울합니다. 전부 아프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다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그렇죠? 건강만큼 중요한 것도 없죠. 저도 최근에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특별히 아픈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30대, 40대, 오늘 주제 내하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30대, 40대 분이 있죠. 30대에서 40대 초까지 이제 이 근력을 키워둬야 됩니다. 근력은 40대 후반 50대 돼가지고 근력이 잘 안 붙기 때문에 30대 40대의 근력을 많이 키워놔야, 흔히 말하는 근육 있죠, 많이 키워놔야 됩니다. 제가 요양병원이나 주위에 아프신 어르신 보니까 특히 중요한 게 하체 근육입니다. 하체 근육. 하체 근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헬스장 가가지고 상체 근육 있죠, 이 근육을 만드는데 상체 근육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하체 근육이 중요합니다. 하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은 제가 볼 때 하체 근육을 꾸준히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걷기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걷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건강은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챙기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인데 사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0대 초중반 되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제 퇴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보통 55세 전후 퇴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노후에 일거리가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일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무의고 해가지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개인의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지식 축적 정도에 따라 가지고 60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뭐 사례별 향후에 좀 영상을 찍어볼까 싶습니다. 그렇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자식에 대한 겁니다. 자식. 제가 볼 때는 노후에 건강도 문제가 되고 일도 문제가 되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제 주위에 이렇게 경우라는 제가 책을 읽어보고 주위에 만나보면 노후 준비에 가장 최대의 적은 자식입니다. 자식. 자식이 어떤 현재 나의 노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가장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애가 어릴 때는 참 사랑스럽고 가장 보물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죠. 자식이 최대의 적입니다. 인생 최대의 적이다 이거. 그렇죠. 흔히 뭐 원수라고 표현하죠. 근데 흔히 말해서 뭔가 하면 자식이 잘 풀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부모님 좋고 자식도 좋고 다 좋은데 자식이 이제 힘들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요즘에 대부분 힘들죠. 그래서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0대 전후 분들을 만나면 자식에 대한 걱정으로 있잖아 상당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취업, 결혼, 뭐 육아 뭐 다 걱정이 되죠. 근데 보면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자식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한 부류는 뭔가 하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이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소시민의 사견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첫 번째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뭔가 하면 본인들이 결혼할 때 본인들이 사회에서 어떤 그 경제적 정신적인 독립을 할 때 그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았는 분은 자식한테도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뭔가 하면 자식은 홀로 서기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경제적인 교육, 정신적인 교육을 시켜가지고 독립을 혼자 힘으로 홀로 서기를 단지 내가 어떤 가이드만 제시해준다 이거죠. 이렇게 있는 분은 대체적으로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본인도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일절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은 분이 대부분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두 부류입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실적인 대책하면 저는 대안 정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노후 관련해서 조금 할 생각인데 건강 같은 경우에는 걷기, 뭐 주 3회 30분 유산소 운동 이게 가장 좋지 않겠나. 물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뭐 그렇고 뭐 일하는 것도 개인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평소에 늘 준비하시라 이 말 뭐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건강과 일에 대한 거는 이번 시간은 자식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60대 전후는 공감하신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30대나 20대나 30대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부모님은 여러분이 때문에 걱정을 엄청나게 한다. 하지 마시라 해도 한다. 주무실 때나 주무시지 않을 때나 늘 걱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식이 사업 자금 관련해 가지고 도와달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절대 도와주면 합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당분간 자식하고 연을 끊더라도 사업 자금은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도와준다 말이 좋아서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일으켜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사업 자금을 보태주거나 도와주면 있죠. 다음에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돈의 가치라는지 그만큼 사업을 임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건 또 개인 삶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파트가 뭐 두 채 있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있죠. 뭐 애도 놓고 해가지고 이제 책임감도 있다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를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을 보태주거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땅을 선대부터 내려오는 땅을 팔아가지고 보태주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아파트 한 채는 반드시 남겨둬야 됩니다. 아파트 한 채는. 이것까지 있죠. 자식한테 다 물려주는 순간은 자식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60세일 때만 있죠.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연금 신청을 합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신청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만일에 도와달려 하면 이 집에 한 집밖에 없는데 이제 더 이상 도와줄 게 없다. 이 집 한 채에서 나오는 연금은 우리 생활자금 해야 한다고 미리 있죠. 미리 신청해라. 제가 볼 땐 이게 자식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장 연령이 되면 주택금융공사에 알아보시고 무조건 지금 현재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를 주택연금으로 바로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은 도와주지 마시라. 물론 결혼자금도 저는 뭔가 하면 되도록이면 도와주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고 싶으면 아파트 전세금의 일정 부분 그 정도만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게 뭔가 하면 자식이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실패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명 도와주면 1명에서 2명은 그 도와주는 그 종잣돈을 시드로 삼아가지고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대부분 8분에서 9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실패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계속 도와주는데 계속 결혼자금부터 해가지고 사업자금부터 해가지고 계속 도와준다 이거죠. 애 육아부터 해가지고 계속 도와줘요. 그래서 자녀가 일정 성인이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은 짚어준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도움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있죠. 이거는 자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을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스스로의 힘으로 있죠.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세상을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을 해가지고 시련도 겪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결혼자금도 제가 볼 때는 보태주면 안 되고 사업자금은 더더욱 보태주면 안 됩니다. 결코 내가 볼 때 해주면 안 됩니다. 육아 이것도 이 문제죠. 결혼하고 나면 애 나오면 이제 애도 봐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적 정신적 독립교육을 일찍 시작하시라. 지금 한 40대 50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애 있죠. 둘 다 초등학생인데 뭐 어릴 때부터 교육시켰습니다. 한 5살, 6살 때부터 있죠. 저는 교육을 시킵니다. 물론 교육시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죠. 밥상머리에서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20살 되면 등록금은 대주지만 나머지는 모든 것은 네가 하셔야 된다. 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있죠. 세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산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나이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혼자 엄청나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주위의 지인들, 선후배들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 삶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주위에도 이제 갓 결혼하는 뭐 지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데 그 30대 전후를 많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 하는 게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뭐 해줘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한 80세 본인이 한 80세 됐을 때 자녀가 한 45세 넘어갈 때 있죠. 45세나 50대 그때 물려줄 수 있으면 물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죽을 때 그 많은 재산 가져가나 하지만 일찍쯤이죠. 까먹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에 대한 은퇴와 노후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볼까 싶습니다. 육아에 대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반응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도 조금 찍겠습니다만 노후 위주로 이렇게 좀 찍어볼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일단 자녀 문제로 지금 걱정이 많으실 건데 이 한순간에 풀리겠습니까? 차츰차츰 시간이 또 필요할 거고 자녀분도 세상을 또 알아야 되니까 흔히 우리는 철든다 하죠. 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향후 노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어볼까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